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일단 지금 뉴스를 보니까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원래 연말이니까요. 11월, 12월 빠르면 11월이고 늦으면 12월 초부터 2월까지는 일반적으로 집중 단속을 합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단속 기간이 시작됐으니까 꼭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차를 집에 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진 아웃에 대한 질문이 2개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먼저 모키 5525님 2007년에 한번 2012년 2021년 자 제가 3아웃은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꾸 손가락질 하시는데요 3아웃은 요즘 추세가 실형 확률이 분명히 나와요. 작년하고 또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아웃이라고 해도 좀 텀이 길면은 거의 실형이 안 나온다라고 봤었는데 최근에는 또 3아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구속 가능성이 있어요.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3아웃 4아웃인데 그냥 집행유예 나왔어. 왜 너는 자꾸 변호사 쓰라고 거짓말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비아냥 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생 책임질 겁니까? 자기의 사례를 일반화로 개별화시키지 말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고 총체적인 일반적인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당신이 운이 좋아가지고 3아웃이지만 감옥에 안 간 거 좋아요. 그거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요즘 추세가 3아웃 이상이면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물론 선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갈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3아웃 이상은. 그러니까 당연히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마치 나는 안 갔기 때문에 너도 안 갈 거다. 이거는 굉장히 멍청한 얘기죠. 왜냐면 그걸 맥락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때고 저거는 저거고 다른 건 다른 겁니다. 일반화로 만들지 마세요. 자기의 개별적인 사례를. 그건 당신이 운이 좋았던 거야. 왜 다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이 사람은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라고 한다. 제가 변호사 선임하라고 해서 얻는 이익이 뭡니까 대체? 제가 특별한 변호사한테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처에 있는 변호사한테 가라고 하잖아요. 제가 변호사 협회에 상 받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어쨌든 홍보를 했는데요.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아웃이면. 안 하실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높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높진 않지만 있는 게 문제예요. 있는 게.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3아웃 예아님. 2007년에 오토바이 음주운전 미성년자 때였고요. 2019년 사고 미조치 이거는 음주가 아닌 것 같고 2015년은 오토바이 무번호라고 하죠. 2021년 9월 2021년 10월 이번이 2번이 이렇게 엮여 있네요. 일단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권고드리고요. 실형 갈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높진 않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델로님, 음주운전 초범 0.134 약식기소 벌금형 되었습니다. 벌금 700만 원 나왔습니다. 적정한 벌금입니다. 혹시 카드 할부, 카드는 보험사와의 문제예요. 검찰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샤넬백을 산다고 보죠. 샤넬백 700만 원 정도 하니까요. 샤넬백을 사게 된다면은 샤넬 매장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카드사와의 나의 문제잖아요. 샤넬 매장은 그냥 돈만 받으면 돼요. 카드사에서. 우리가 카드에 대해서 할부가 되냐 안 되냐 몇 개월까지 되냐 이거는 카드사와 나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카드사의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평창동 이부인님 보복운전 질문 주셨고요. 쭉 읽어보면은 이제 쌍방간에 보복운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제 보복운전이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들어가요.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는데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게 되기 때문에 뭐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복운전, 난폭운전 자체가 이제 이렇게 제명이 좀 쪼개집니다. 거기 경중에 따라 쪼개진다는 얘기인데, 자, 이 중에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폭행, 협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하고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특수 폭행,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 때문에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안 돼요. 그래서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은 일반 폭행이 아니고 특수 폭행으로 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소유예가 나올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무죄가 나오는 건 쉽지가 않아 보여요. 합의를 한다고 해도. 쌍방간에 하신 거기 때문에 쌍방 합의를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좀 기소유예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